올 연초 우리 증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주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황부터 정리해봅니다. 조현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개장과 함께 2,000선을 넘겼다가 이후 차익 매물이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나오면서 1,990선 후반대로 밀렸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매도세가 더 두드러졌던 외국인은 3월 말부터 순매수세로 전환했는데요. 최근 6거래일 연속 1조 원 넘게, 특히 오늘은 무려 4,400억 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27포인트, 0.26% 오른 1997.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339억 원 순매수세를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34억 원, 2,5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 총 1,200여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증권, 전기가스업 등이 1% 안팎의 강세를 나타낸 반면 실적 부진과 경쟁 과열이 불거진 통신업은 3.74%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후반 이 외국계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34% 상승해 135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매수 상위 창구에는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UBS 등 외국계 증권사가 자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페이스북 강세에 힘입어 네이버가 3.21% 올랐고 기아차가 미국 판매 실적 호조세로 1.84%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 만에 550선 회복했는데요. 이날 코스닥은 1.56% 상승한 557.65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5억 원, 466억 원 동반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9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이제 과연 어디까지 국내 증시가 강세를 거듭할 수 있을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등에 따른 피로감이 걸림돌이라며 펀드의 환매 압력을 넘을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오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1분기 어닝 시즌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면서 대형주의 반등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소형주를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국들의 경기 불안이라는 악재가 거치면서 최근 1년여간 지속된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초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돌발 악재로 부진했던 대형주 수익률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초만 해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 하락한 반면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2.9%와 14%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대형주가 4% 올라 중소형주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주 5% 가까이 올라 130만 원 중반까지 회복했고 현대차도 25만 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 3조 5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던 외국인이 지난주 iShares MSCI ETF 등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또 아시아 또 이머징의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 긍정적인.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인도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대만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3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대형주들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판단들이 있는데요.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주요 증권사들은 대형주, 중형주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개선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 중심의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중소형주 장세가 크게 꺾인 것처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성장주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IT, 자동차 업종이 이달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점쳤고 대우증권과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은 실적 대비 주가 하락폭이 컸던 철강, 조선업종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장세가 아직 꺾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개월 만에 장중 550선 중반까지 올라서는 등 우량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좀 꺾이는 분위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나 대형주 두 개 다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등 중국 관련주들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물 인터넷과 같은 테마주를 비롯해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게임, IT 부품, 자동차 부품주가 이러한 중소형주 장세를 이어갈 업종으로 꼽힙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소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대형주의 비중을 늘릴 때가 됐다면서도 중국의 성장률 발표와 1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대형주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도한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과연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어떤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증권팀 신동욱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과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짚어볼 변수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인데 선진국에 비해 이머징 마켓의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내수 신흥국에서 수출 신흥국으로 자금 흐름이 바뀌는 초입 국면이라는 말인데 코스피의 경우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을 보면 외국인들은 국내 전자나 자동차 업종에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25일부터 1일까지 삼성전자에는 4,542억 원, 현대차에는 2,681억 원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기와차와 현대모비스, LG전자에도 600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으로 집중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LG화학, 효성, LG디스플레이를 꼽았고요. 이처럼 대형주가 제한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경기 전망지수, 즉 BSI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0.19% 상승한 111을 기록.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인데요. 특히 대기업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의 경우 113을 기록해서 중소기업 111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기 전망지수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전차 업종 업황 개선 등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 대형주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에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과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봐야 하는 등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 순환매 중심의 장세에서 결국은 대형주 중심의 어떤 상승 기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형주 장세가 아직 꺾이기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주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인데요. 네. 아직까지 테이퍼링에다가 중국 구조조정 등 어느 정도의 시장 불안이 남아 있어서 중소형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소형주 강세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편화돼 이러한 영향이 아마 국내까지 미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대형주가 많은 다우존스 지수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수익률이 높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에서는 중소형 펀드가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로 집계된 반면에 네.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 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대형주의 경우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소형주는 올해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또 이 가운데 이걸 조사하면서 좀 재밌는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네. 최근 12월 결산법인 실적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배당금만 수억 원을 받는 그 개인 투자자, 일명 슈퍼개미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유 주식의 시세 차익 외에도 배당금 수령으로 이 정도의 그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주식 농부로 불리는 박영옥 스마트인컨 대표가 배당금만 7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황순태 삼전 회장이 1억 7,300만 원, 로만손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 정성훈 씨가 2억 9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유통업계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국내 경기의 회복에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인가요?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증권사들이 개인들에게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그 신용융자 잔액, 이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치인데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잔액이 지난 27일 기준으로 4조 7,447억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600억 원, 2,800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이는 지난해 말 4조 1,918억 원과 비교해서 5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달 3월에만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초 국내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에 개인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주식담보대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기준으로 주식담보대출은 8조 4,347억 원으로 지난해 말 7조 7,500억 원보다 약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 3조 2천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신용융자 투자 조금 불안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유효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은 분위기가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정책 기대감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대형주가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주를 살펴보면서 경기 민감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다만 대형주 장세 본격화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또 밸런스를 맞춰야 하고요. 실적 대비 주가가 덜 올랐거나 단기 조정을 받는 우량 중소형주를 또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너무 단기간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소형 우량주, 기업 가치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투자 전략이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